며칠 전 지인분이 환자 한 분하고 같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분의 병명이 폐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식품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식품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금기 음식을 제대로 알아야지 된다. 먼저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암 치료의 첫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금기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인스턴트 식품이 되죠. 인스턴트 식품은 주로 즉 보존료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설탕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패스트푸드는 금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뭐 일명 정크푸드라고 하기도 하죠. 쓰레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끊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되겠다. 이 밀가루는 뭐 당연히 GMO 유전자 변형도 있지만 제초제나 보존료 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암의 기본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에 없던 화학 물질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암이 증가하는 그런 원인 중에 큰 요인의 하나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계속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는 특히 이런 화학 물질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끊는 게 좋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을 유발하죠. 소화를 잘 안 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싱겁게 먹기 때문에 이 글루텐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이 밀가루는 상당히 체질에 따라서 또 소화가 잘 되고 덜 되고의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데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화학 물질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밀가루는 반드시 금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일, 사과, 배 같은 이런 과일을 금기를 해야 합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했는데 왜 금기를 하느냐? 제 주위에 사과밭도 있고 배밭도 있는데 1년에 농약을 치는 횟수가 20번이 넘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과일이 달리는데 이렇게 농약을 치게 되겠죠. 그럼 깎아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데, 이 농약이라는 게 빗물에 떨어져서 땅으로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며든 화학 물질을 다시 뿌리가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과일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발암물질을 이야기할 때 일단 우리 몸이 체험하지 않았던 어떤 물질, 화학물질을 멀리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식품을 금기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연적이지 않고 화학물질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음식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금기 음식의 종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게 먼저 암 환자에 있어서 급선적인 가장 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먹어야 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먹어야 할 것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오염이 덜 된 농약이나 제초제에 오염이 덜 된 유기농을 찾아서 먹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는 주로 발효식품을 권합니다. 발효식품을 주로 권하는데, 발효식품은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된장, 간장, 고추장을 권하는데, 된장만 해도 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발효식품이라 만드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분량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제대로 된 발효식품을 먹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시중에 마트에 파는 것은 대부분 또 MSG에 노출이 되어 있죠. MSG가 안전하지 않다 논란을 떠나서 암 환자분들은 일체의 화학물질을 입에 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그런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 좋은 소금.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소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대안에는 저는 대안이 없이 그냥 소금만 제대로 알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죽염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죽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염 팔아먹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죽염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래서 정말 비싼지 이 부분은 오늘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암 환자의 경우에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은 끊는 게 좋다. 그리고 먹어야 하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병원의 암 치료 방법, 암 치료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항암이 있고, 두 번째 수술 있고, 세 번째 방사선, 크게 이렇게 3대 요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법들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먹을 거리를 물어보면 의사들은 대부분 98%에서 99%는 잘 먹으라, 아무거나 잘 먹으라 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암이 생기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음식. 네 번째, 숨쉬는 공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이 음식, 식품이라는 것에 있어서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곧 먹는 것이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당연히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먹었을 때 이런 암을 요즘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이 구가 세 개인데 이 산처럼 먹어서 이런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재밌죠? 그런데 이렇게 잘 먹으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쁜 것은 먹지 않고 좋은 것은 먹어라,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의사들은 식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먹어라, 그리고 항암, 수술, 방사선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들, 이런 요법을 하는 의사분들에게 물으면 항암, 수술, 방사선 요법을 받을 거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요법을 거부를 합니다. 자기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느냐. 대중요법인 이 3대 요법, 이 3대 요법은 암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암을 죽이는 겁니다. 잘 안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암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생길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자정복구 능력이 있죠. 이상하게 생긴 변이된 종류의 그런 세포,
나쁘게 정식된 세포들은 대식세포, 면역세포가 없애게 되어 있죠.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특정한 부위에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분열이 되고 또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뭐를 보지 않느냐 하면 근본 원인을 살피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왜 걸렸는지 의사들이 근본 원인을 살펴보느냐? 안 살펴보죠. 암이야.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야 라고 하면 이런 수순을 또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하지 않고 죽여서 없애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재발이죠. 그 재발이 생기면 5년 생존율이 재발암에 있어서 거의 0%에 가깝죠. 어쨌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근본 원인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루트 코즈라고 합니다. 이게 뿌리를 제거한다. 우리말을 하고 거의 비슷하죠.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뿌리를 제거를 하지 않고 죽이는 요법을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암을 생각하고 대할 때 우리가 잘못 먹은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잡자라는 거죠. 바로 잡아서 나쁜 음식을 없애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좀 안 좋은 질환, 사실 암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의 모든 질환에 다 이런 내용들은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대본이 없이 좀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쪽 같다 저쪽 같다 아무 주제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 살아가면서 망하는 나라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치인들이죠. 정치를 행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을 뽑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국민이 뽑죠. 그래서 지금은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기 때문에 이 정치인을 구성시키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개인이 각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개인이 구성 요소가 되어서 국민을 이루고 그 국민이 위정자를 뽑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망해가는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욕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우리 자신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선지자분, 선지자라기보다는 선각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전에는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죠.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양반이 나라를 팔아먹었죠. 양반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절에는 국민이 이 투표를 잘해서 말아먹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시절에는 국민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가 망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망하지만 또 망하는 게 전부 환자입니다. 고혈압 1000만, 당뇨 1000만, 3명 중
한 명, 암. 이제 이게 올라가서 2명 중 한 명이 암.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고혈압군에 속한 사람이 당뇨에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환자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게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죠. 개인이 단체를 이루니까 국민이 되는 거죠. 국민이 국가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전부 병자, 전부 아파요. 전부 아프면 이 건강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한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의료 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산업이라는 것도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래 망하나 한 번은 무너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개인이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개인이 개인의 건강을 지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사고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훌륭한 국가가 그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출발은 개인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부강하고 튼튼한 상태로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개인에서 출발을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개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병을 예방하고 가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은 넉넉히 국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하려고 한 소금, 죽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죽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이런 죽염 팔려고 하네 이러고 나가면서 영상은 다 보지도 안 하고 댓글로 욕이나 하고 나중에 죽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편견이 심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싸다. 비싸서 이 폭리를 취한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천일염에 대한 가격을 250g에 1,450원 하는 것을 찍어 왔습니다. 가장 싼 천일염입니다. 전시된 것 중에. 그러면 250g의 천일염이 약 1,5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250g의 죽염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 경우에는 생활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한 번 구운 죽염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구운 죽염은 보통 이 정도면 3,000원, 비싸면 3,500원 수준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천일염보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천일염보다 약 배 정도 비싼 그런 죽염이 되겠습니다. 죽염을 만드는 과정은 대나무를 준비한 다음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위에는 황토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서 불을 뗍니다. 원가 계산을 하면 천일염의 가격이 들고 두 번째 대나무의 가격이 듭니다. 천일염의 가격보다 대나무가 3배 내지 4배 원가로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추측 또는 어디 가서 대나무 가격을 물어보고 한번 추정해 봐도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을 떼기 위해서는
뭐가 드느냐 하면 소나무가 됩니다. 소나무에 대한 원가가 또 들게 되죠. 네 번째, 이것을 아무데나 넣어서 굽느냐? 그렇지 않죠. 특별한 노를 만들어서 또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다섯 번째, 여기에 대나무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은 누가 채워 넣습니까? 사람이 하게 되겠죠. 불을 떼는 것도 사람이 하게 되고, 로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화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천일염에 비해서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천일염 100kg을 구우면 대략 60에서 65kg에 한 번 구운 죽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양이 40%는 날아가 버리죠. 왜? 천일염에 있는 수분이 제거가 되고 천일염에 있는 간수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급격하게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포장을 해야죠. 이제 천일염을 수확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격에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3,000원에 판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미친 짓이죠. 물론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미친 짓이 맞습니다. 정말 만들기도 힘들고 노동의 그 범위를 생각하면 정말 이게 미친 짓입니다. 이게 과연 폭리입니까? 이게 구해주기면 비싸지 않느냐? 그 9번 굽는 것까지의 노동력과 들어가는 대나무 그리고 기술 이런 걸 한번 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금의 대안으로 왜 죽염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일염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일염이 나쁘다라고 보느냐?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들어있는 간수와 몇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천일염을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일염의 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일염으로 죽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천일염은 좋은 죽염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 좋은 천일염이 필요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금을 더 좋게 가공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죠. 어떻게 가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소금을 우리 몸에 좋게 해서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죽염을 능가하는 소금은 아직까지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 자료는 제 책상 위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기에는 가야 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이 암환자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질 좋은 소금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염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천일염입니다. 이 수입된 천일염들.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천일염을 이 가격에 사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시를 했겠죠. 이 돈을 주고 천일염을 사서 먹는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수입을 하면은 소금이 뭐 질이 좋아집니까? 굉장히 비싸죠. 125g에 만원, 100g에 7,900원. 이 플루르 디셀이라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입니다. 이것도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고 루르 디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비싼 천일염을 수입을 해서
먹는다. 여기 요는 110g. 오, 좋습니다. 딱 깨놓고 pH하고 ORP라는 게 있습니다. pH하고 ORP만 한번 조사를 하면 이 천일염의 pH는 7.5를 넘는 게 없습니다. ORP는 뭐 플러스 200. ORP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로 갈수록 환원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천일염은 대부분 다 이 정도의 수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구운 천일염도 pH가 10으로 알칼리성이 얼뛰고 ORP 그러니까 환원 작용도 마이너스 수치로 내려가면서 어떤 천일염도 한 번 구운 죽염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구워도 또 그 이외의 음식을 아삭거리는 거라든지 아삭거림을 정진시키는 거라든지 이 소금의 질적인 차이를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천일염이 사실 이렇게 그 한 번 구운 죽염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그것을 그런 구운 죽염보다 더 비싸게 사 먹고 있는 이 현실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참 제대로 그 가치가 평가가 되면 더 비싸게 부가가치를 해서 팔아도 되는 이게 죽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샘플을 외국에 보내서 가끔씩 그 백데이터를 받곤 하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죽염의 우수성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염 이야기 하니까 죽염 팔아먹으려고 한다. 또는 죽염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지금 이 히말라얀 락솔트죠. 히말라얀 암염입니다. 가격이 뭐 150g에 2만원 가까이 어마무시하죠. 저한테 이게 제가 소금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암염회사 히말라얀 암염회사에 저한테 주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격을 1kg에 200원에 공급할 수 있다. 10kg면 얼마입니까? 10kg면 2,000원이죠. 그러니까 좀 사라. 그런데 여기 팔리는 걸 보면 요렇게 팔립니다. 이렇게 팔립니다. 이 암염 조사하면 pH가 7이 안 됩니다. ORP는 플러스 200이고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식품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없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식품이 되겠습니다. 찾아오신 분은 폐암이었습니다. 폐가 안 좋으니까 폐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떠올린 식품이 동치미입니다. 자, 이 동치미는 무로 만들죠. 이 무는 어디서에 새가 산삼 씨를 물고 가다가 밭에 떨어뜨려서 난 그런 종자가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죠. 밭에서 나는 산삼, 이 무다. 그래서 이 무는 중요하게 두 가지 성질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무는 첫째, 소화를 돕습니다. 무 자체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는 효소죠. 두 번째, 보약 먹을 때 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폐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폐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환자분에게 동치미를 담아라. 무로 죽염으로 동치미를 담아라. 암 환자들의 염분 보충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소금은 생명이다 2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금의 섭취와 건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여러 가지
인구 집단을 나누는데 암, 당뇨, 고혈압으로 나누고, 또 정상인 같은 경우에 나는 정상적인 소금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상이란 건강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건강인을 인구 집단을 나누고, 소변에 대한 염도를 계산을 해라. 그래서 염도의 상태에 따라서 비교 분석을 하면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은지, 적정하게 먹는 것이 좋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질 좋은 소금의 적정한 섭취가 없이는 병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그래서 질 좋은 소금으로 동치미를 담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요 물을 반드시 겨울 물을 써야 됩니다. 8월 중순쯤 심어서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요 겨울에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 물을 반드시 사용해라. 그거는 왜 그러느냐. 첫째,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면 8월 심어 놓고 싹이 올라오고 할 때 한두 번, 많게는 3번 정도를 치면 농약이 사용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농약을 친 시점과 수확할 때의 그 기간이 거의 2달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잔류 농약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여름에 심어서 가을 되기 전에 수확을 한다. 연중 수확을 하는 무들은 이건 참 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일단 첫째는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추울 때 서리를 막고 자란 무의 약성이 더 있다고 이렇게 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충족 조건에 또 잘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동치미를 담는데 1년 담아 놓으면 좋죠. 1년 먹을 거를 담아 놓으면 좋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두고, 그리고 수시로 사발로 퍼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염분 보충이 잘 되죠. 두 번째, 해독을 시켜줍니다. 암에 있어서 그 뿌리는, 그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몸이 해독이 안 된, 그래서 화학물질들이나 노폐물이 몸에 축적된 상태에서 발병을 하겠죠. 그래서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동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면 염분 보충과 해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좋아지니까 몸의 균형이 빨리 바로 잡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겨우 이까지 것 동치미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식품을 요약을 하면 죽염 동치미가 되겠습니다. 죽염으로 동치미를 담아서 먹자. 어디에 좋습니까? 첫째, 해독하는데 좋다. 두 번째, 소화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위장계통의 질환, 위궤양 또는 식도궤양, 위장에 관계된 대부분의 질병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해독은 암 치료의 기본이죠. 해독을 위해서는 이 죽염동치미를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적절한 염분을 빠르게 섭취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바로 잡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동치미가 되겠습니다.
폐암 환자가 와서 생각해서 이렇게 일러줬는데, 특히 이 폐에 좋은 이렇게 이 문대, 폐는 우리 인체의 기운을 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폐기라고 합니다. 폐기라는 말을 쓰죠. 폐기. 기운이 잘 흐르고 기운을 좋게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 체질의 구분도 없고 해로울 수도 없고 어떤 다른 부작용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품을 좀 만들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신 분이 저희 멘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병이 없어야 하는데 병 들었으면 병 고치는 법을 알아서 병을 고쳐 놓은 연후에 다시는 병이 오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으니 첫째 병 고치는 법과 둘째 병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과 건강하게 되면 모든 능력을 갖추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운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이 병이 있으면 불행해지겠죠. 개인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불행해지겠죠. 가정이 불행해지면 더 큰 단위의 국민이 바로 될 수가 없겠죠. 구성원이 아프니까 건강한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있으면 일단 불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 몸의 병을 그냥 병원에 던져버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